에코프로 BM은 저도 굉장히 탑픽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재 3사 중에서는 누가 먼저 실적 개선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방향이 갈릴 텐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포스코 피처웨임은 3사 중에서 반등은 제일 빠를 수 있다. 2분기 대비 3분기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9월에 금리 인하는 2차전지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키를 저는 테슬라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흥미거리는 결국엔 캐즘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소재나 장기사 주가는 좀 뛰는 조짐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또 종목 추천을 좀 해주시자면. 네, 전고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2027년에 SDI가 가장 먼저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올 양산을 할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 번씩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사실 테마성으로 딱 봤을 때 항상 가던 기업만 가요. 뭐 SDI가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SDI가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뭐 이스 스페셜 케미칼이라든지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디자인을 어떻게 갖고 나올지, 뭐 황화물계를 갖고 황화리튬을 쓰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대량 연산까지 가져갔을 때 같은 서플라이 체인을 쓸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져가는 기업은 그 SDI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SDI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양극할 물질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쪽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딱 한 가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SDI가 지금 가져가려는 흐름 중에 하나가 그 계면 저항을 막는 소재로 CNT 소재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조금 바라본다면은 그냥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기술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고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제이오나 나노신 소재 같은 이런 CNT 관련주들 보시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O는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조금 조절하는 보수적인 좀 모습을 보이는 반면, SDI는 설비 투자액도 막 전년보다 50% 이상 늘리고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삼성 SDI의 의도와 3분기 이제 하반기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SDI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해봤죠, 사실.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이 오히려 작년까지는 더 많이 확장을 시켰죠. 네, GM이 뭐 얼티엄 셀즈 1, 2, 3공장까지 막 얘기를 하는 중이었었고, 뭐 SK온이 지금은 애매하게 됐지만 이제 포드 쪽에서 블루오벌 가지고 계속 확장시키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계획을 더 확장시켰다가, 생각보다 이제 메인 고객사들이 수요가 조금 급감을 하고 일부 옵션은 좀 LFP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좀 천천히 증설을 가져가도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근데 SDI는 뭐 미국 공장이 아직 미국에 공장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게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스텔란티스와 하고 있는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PHEV로 나가기 때문에 BEV 쪽하고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둔화됐는데, BEV랑 PHEV를 두고 보면 BEV가 가면서 이제 PHEV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막 힘든 상황은 아닌 거죠. 너무 수요를 못 늘리겠어 하는 상황은 아닌 그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사실 이것마저도 스텔란티스 조금 지연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SDI가 증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미국 공장 들어가고 스텔란티스의 PHEV 생산을 위해서 계획됐던 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측면인 거고요. 이제 과거에 조금 보수적으로 했다면 요즘에 올라오는 흐름이고, LG 엔솔이나 SKO는 오히려 초창기에 좀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연구원님이 또 에코프로 BM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에코프로 BM 전망을 조금 연관지어서 해주시자면. 에코프로 BM은 저도 굉장히 탑픽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재 3사 중에서는.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실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때부터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배터리도 아직 재고 소진이 안 됐고 그럼 양극재까지 넘어오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게 아까 앞선 질문에서도 SDI가 좀 증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좀 미국에서 스텔란티스부터 조금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럼 여기에 또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 같으면 에코프로 삼성 SDI가 하면 무조건 에코프로 BM이었었는데 이제 듀얼 벤더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분화되는 분위기고 최근에는 저가형 차량이 오히려 판매가 되고 있고 프리미엄 EV는 거의 판매가 안 되는 추세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당장 이제 누가 먼저 실적 개선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방향이 갈릴 텐데 지금 그 측면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이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다. 2차전지 주가가 가면 같이 가긴 할 텐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2차전지가 좋다 그러면은 박스로 다 올라요. 막 SDI고 뭐고 다 오르는데 요즘에는 불확실성을 워낙 산업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다들 이렇게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좀 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장 고객사를 확대시켜서 가는 쪽 그리고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될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긴 하죠. 네. 연구원님 방금 말씀하시다가 포스코 퓨처엠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퓨처엠 쪽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양극재가 진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중에서 네.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2분기 때 양극재부터 음극재까지 되게 안 좋았어요. 양극재가 사실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AMPC 규모가 굉장히 극대화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의 M86 제품의 수요 증가가 분명히 많았을 건데 1분기 대비 2분기 양극재 매출액이 급감을 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N65 제품이라는 게 공급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N86만 가지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N65 제품이 그래도 좀 아직 비중이 높은 편인데 여기서 이제 제로였다 보니까 1분기 대비 2분기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3분기 때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은 N65 제품이 조금 판매가 된가요? 판매 공급 자체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거기에 얼티엄 셀즈 가동률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 이코녹스 EV 그 원얼티 트림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이 3분기 때부터 이루어지면은 양극재는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2분기 때도 좋았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SDI 이제 스텔란티스 시작하기 시작하면 양극재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NCA도. 그것도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공급을 하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양극재 쪽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조gen 쪽이 원래 GM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이 올해까지 무조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수율이 안 나왔을 때 비용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2분기 때 다 털어냈습니다. 그럼 2분기 때 적자까지 다 끝나고 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3, 4 중에서 반등은 제일 빠를 수 있다. 실적 개선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결국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급이 비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NF가 올해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테슬라 호재로 조금 실적이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아요. 테슬라 호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적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LNF가 하반기 때는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 공장에서 미국의 테슬라 쪽으로 미국향 테슬라로 보내는 그 성장률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빠졌을지언정 파나소닉이 일부 일본 전기차 기업들한테 공급하느라고 공급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좀 넘어오면서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미국향으로만 보면. 근데 LNF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이제 우선 유럽향 테슬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도 또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케미칼 NCMA 95%짜리를 이제 뭐 테슬라 쪽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작이 돼준다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물량이 클 수는 없잖아요. 초창기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고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확정 아닌데 이제 제 생각에 4680 쪽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테슬라 쪽에서 계속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사이버트럭 4680에는 NCMA 95%짜리 케미칼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4680을 지금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LG 엔솔한테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대량 양산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건 테슬라 내재화 물량도 대량 양산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으로 봐주신다면 모멘텀은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엔솔,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이 건식 전극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기업 중에 개발 가능성이 좀 가장 먼저 할 것 같은 기업과 건식 전극 공정이 향후 어떤 배터리 트렌드가 될지 조금 전망을 해주세요. 건식 전극 공정은 4680, 테슬라가 전부 다 이끈 기술이에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디자인을 하면서 어쨌든 에너지 밀도를 기존의 2170 대비 끌어올리면서 가격 자체는 한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식이 아닌 습식을 사용을 했을 때 전력비가 되게 많이 들죠. 이거 말리고 건조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낮추면서 비용 낮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술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할 거냐? 테슬라가 먼저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LG 엔솔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느냐, CATL을 가지고 있느냐. 4680 배터리의 대량 양산만 자체로만 보면은 CATL은 약간 뒤쳐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파나소닉하고 LG 엔솔 그리고 뭐 사실 중국의 EV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삼성 SDI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건식 전극 공정을 넣을 거냐, 넣어서 양산을 하느냐, 안 넣어서 양산을 하느냐는 아직은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를 했던 테슬라 역시도 아직까지는 건식 전극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캐소드 쪽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누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데요. 기준금리가 이제 예상대로 내려간다면 2차 전지 업종 중에는 뭐 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급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큰 트리거로 작용된 게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되면 우리가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인데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라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2차 전지다. 저는 약간 요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빈집이었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의 금리 인하는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3분기 실적 개선부터 4680 배터리 수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내년에 자율주행 업그레이드 되면 하이니켈 배터리 또 이제 각광받는 측면까지 더해진다면 어차피 기대감이 많이 낮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조금 두려운 이유는 이제 전기차 캐즘 이게 좀 장기화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인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이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전기차 캐즘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막 기술적으로도 생각 많이 하고 정책 보조금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과거처럼 아예 없었을 때 막 버스나 막 공공재로 계속 넣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뚫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웬만한 큰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지역에는 웬만한 버스나 트럭, 택시 다 깔렸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뚫을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 승용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배터리를 보면서 사진 않잖아요. 여기서 막 엄청 저렴해서 산다고 했던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흥미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를 전 테슬라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흥미거리는 결국엔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기차,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배터리 시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율주행이 이번에 뭐 로보택시를 가져오든 아니면 모델 Y 주니퍼에서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상기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기술들을 갖고 싶어서 사듯이 물론 이제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흥미거리를 갖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냈을 때 캐즘이 한 번 더 뚫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한나 연구원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